요즘에 강의 진짜 많이 다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권준범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프닝 하실 때 뒤를 살짝 돌아보니까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또 진지하신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뉴스킨에서 강의를 한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곳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제가 이제 소개를 조금씩 해드릴 텐데 랑연 그룹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랑연 라인으로. 근데 이제 하모니는 올해부터 이제 인연이 생겨서 G7 랠리부터 다녀오고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유튜브 그룹에 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뉴스킨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외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요 강의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강의가 오늘 오프닝 해주신 이 권준범 사장님 강의였었습니다. 네, 이 텐코어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러시고 어쨌든 이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성실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 제목이 뭐죠? 우린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네, 역시 아까 전에 그냥 같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강의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사실 강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 로비 세미나도 다녀오고 리더 미팅도 가고 또 본 사람도 미팅을 하고 우리나라의 10대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서 제가 지금 최근에 한 8, 9개 정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뉴스킨, 특히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4단체 중에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을 항상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분위기, 여러분들의 세대 교체 여러 가지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뉴스킨이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으신가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를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한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촌스럽죠?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대학원을 박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를 다닐 때도 전체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경영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는 KBS를 비롯해서 라디오 방송을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오시면서 아침에 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네이버에 지금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일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20대 고용률이 높아졌다. 그런데 착시현상 같다.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 20대 사람들 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투잡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제 뉴스 막 방송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제일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방송 생활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근데 8년을 하는 내내 좋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면 위기감, 또 어려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의 어려움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진짜 확신을 가지시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제가 여기 랠리 자리라는 곳은 사실은 오늘 초대되신 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처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랠리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저는요 공인으로서 뉴스킨 사업자가 아니고요 교수로서 방송인으로서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랠리에 초대되신 분들은 정말 상황이 그러한가 보시고
어떤 준비를 하는가, 그리고 여기 계신 훌륭하신 사업자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고 여기 계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저는 세계화전략연구소라는 데서 지금 등기 이사를 하고 있고요. 책은 4권을 총 썼는데 네트워크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유통시장 판세 흐름을 읽으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썼고, 작년 말이죠, 왜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한 반 정도 쓰시고 돌아가신 그런 유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자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도 해주시고 이런 얘기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쓰게 된 책인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은 인적 사업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사업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자기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리더를 찾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항상 이 생각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실수록 이 그룹이 커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 권준범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년 전, 20년 전 이 유튜브 그룹의 랠리를 참여했을 때는 이 규모의 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스타필드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랠리가 내년에는 2배, 3배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의 비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큰 비전이고 에너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뉴스킨 사업자들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동생 하는 사람도 있고 누님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어려운 일도 생길 때가 있고 또 쉬운 일도, 좋은 일도, 즐거운 일도 생길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뉴스킨 사업자분들은 많은 역사성, 정통성을 가지면서 진짜 많이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체들에 비해서 사업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진짜 잘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청와대 청년위원회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네. 조국 서울대 법대세 선배시죠. 잘생기신 분인데 이분이랑 같이 이제 국가에 2030, 여러분들로 치면 밀레니얼인데요, 제가. 안 믿겨지시죠? 그쵸? 근데 이 2030 세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취업과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창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확신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방송 3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이 있다, 이렇게 진짜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고 앞으로 정말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항상 1순위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BS하고 이제 TBS 교통방송 아세요? 네, 요즘에 뭐 김어준 때문에 더 떴죠. 이 TBS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는 4등 정도인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송국들에서 경제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죠. 경제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자려고 자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가, 그죠? 근데 경제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였냐면 기자가 전화 왔습니다. 박병수 기자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근데 우리 경제 4단체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원고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4장 정도, A4 용지로 4장 정도에 달하는 분량을 써서 남겼는데요. 제목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재조명입니다. 거기서 가장 쉽고 또 많이 예를 들었던 게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입니다. 사실 뉴스킨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업 도구로 이용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본사 믿으시죠?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 엄청난 매니아고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16년 됐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데. 여기 사업하신 분들보다 제가 짬밥이 더 됐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뉴스킨은요,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도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이영건 박사님, 치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침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인기 많다고 하는 아침마당에서도 최다 출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강의를 1년에 450회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사업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 사업자를 진짜 사랑하셨는데, 이분이 2015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얘기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왜 제가 그 뒤로 이 길을 걷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저희 아버님 덕분에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다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 알스페어드부터, 그죠? 에이질락 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갈바닉도 쓰고 루미스파도 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달달달거리면서 한 3개씩 있어요. 돌려줘야죠, 그죠? 가끔씩 그 감을 잃어가지고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띡띡 이러면서 감을 멈추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도 루미스파를 잘 제대로 다루지는 못하나 그래도 정말 뉴스킨 제품 쓰면서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제품 믿으시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부업으로 만약에 알아보시거나 사업을 알아보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제품력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회사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뉴스킨 제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사랑이라고 하는 매거진에 여러분들의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또 미국에 있는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크게 다루는 잡지인데 거기서 한국에 있는 벨로시티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보상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한국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선도하는데 이 보상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크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로시티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공식적이고 또 많은 타 기관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뉴스킨 안에서의 사업자, 이것도 당연히 맞지만 한국의 네트워크 사업을 대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타임즈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국가로 쳤을 때 어딜까요? 미국이 20%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서 19%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 세계 시장에서 10%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이 말씀드린 대로 8%입니다. 한국 시장이 세 번째로 커졌어요. 근데 이렇게 세 번째로 커지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뉴스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겁니다. 실제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강의를 다녀보고 여러 기업체를 다녀보고 사업자들을 만나보면요 사업자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의 태도부터 다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뉴스킨에서 왔을 때 이 기업이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사업자들이 굉장히 진지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최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박사 성공TV라고 해서 자기개발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는 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뭐고 정확하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제 저를 오늘 얼굴 보셨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리 올렸으니까 친하게 하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냐,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권준범 사장님께서도 오프닝을 하실 때 랠리에 한 달에 한 번씩 참여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네트워크 시장에 나와서 랠리 강의를 하러 다닐 때 랠리는 딱 오면은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느꼈어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 중에 몇 명은 랠리라고 하는 행사에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딱 가면은 랠리의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 가면, 어떤 그룹에 가면 에너지가 넘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킨 안에서도 진짜 많은 탑 리더분들과 그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랑연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하정열 사장님이 있는 그 부산에서의 포탑이라든가, 그죠? 또 뭐 조이풀에서도 정경 사장님을 위주로 해서 강의도 해보고, 여러 강의들을 많이 해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명문 그룹들은 에너지가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가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답니다. 끌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랠리라고 하는 자리는 에너지를 받으러 오는 자리다. 전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오늘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랠리라고 하는 자리는 억지로 오는 자리가 아니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 자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0.01 미세먼지만큼이라도 내 사업에 대한 내가 여기 왜 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또는 그냥 일상처럼 오늘 왔다면 오늘 이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날 그 첫날의 기분으로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보통의 날과 특별한 날, 사람들에겐 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365일이 n분의 1만큼 나에게 소중하지 않죠. 어떤 날은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일상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한번 막 던져보세요. 어떤 것이 이런 평범한 날과 특별한 날을 만들까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특별했다. 오늘 이 순간이 정말 기적 같았다. 오늘 뭔가 소중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의 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랠리를 예를 들자면 랠리라는 행사에 처음 사업을 할 때 참여했던 그분들은 그날이 더 데이인 거예요. 스페셜 데이였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이 길어지고 사업에 대한 안에서의 사업이 항상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해야 되는 행사 정도로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커먼 데이가 되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예요. 그렇죠? 하루하루 루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매일매일을 스페셜 데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렇습니다.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진짜 각양각색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양각색들의 생각이 각자의 사업 스타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업가인가요? 네. 사업가인가요?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사업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업가인가요? 네. 사업을 하시는 진짜 사업가인데 가끔씩 내 마음속에서의 혼돈이 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자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때 5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해시태그를 5개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동물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하게 사는 나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도 해보고, 나머지는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맨 마지막 제대로 잘 열심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대로 잘 열심히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열심히 했냐, 제대로 잘 열심히 했냐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항상 뭘 할 때마다 제대로 잘 열심히 하고 있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도 적용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대한 현실부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요즘에 살기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들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죠, 일단. 또요. 또 뭐 있습니까? 돈 힘듭니다. 또 사람들의 관계도 너무 냉담하죠, 그렇죠? 네. 정이 없어졌어요, 과거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증거를, 저는 경영경제를 하는 사람이니까 방송에 나왔던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초대되신 분들도 일단 현실 인식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타조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살다가 이 사냥꾼들한테 쫓기거나 또는 막 그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한테 쫓기면 맨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죠? 구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얘기. 왜? 안 보이니까. 적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큰 등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만 숨겨서 구멍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얘기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얘기고,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저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제가 경제 보고서를 여러 가지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냈던 보고서 하나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딱 꽂혔어요. 그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이거였습니다. 완전 소름 돋는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굉장히 목소리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잘 사는 나라, 그럼 원래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예요.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잘 사는 국가가 됐는데, 실제로 내 생활이 좋아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성공한 국가는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2가지 정도로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는 230나라가 있는데 230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118등을 했습니다. 반이 돼요, 못 돼요? 우리 뉴스킨 사업자분들 나누기 2 한번 해보세요. 230 뭡니까? 115잖아요. 118등을 했으면 반을 넘은 거야, 못 넘은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국가가 되고, 중진국 안에서도 개도국 안에서도 선진국가가 되고, 실제로 경제 상황 안에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안에서 100등이 넘어가는 수치가 있으니 국민의 행복도입니다. 왜 국가에 있는 행복도가 이렇게 낮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청와대에서도 젊은 사람들 불러와봐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그만뒀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저는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정부의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를 가장 많이 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제로 희망이 없는 사건들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 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합니다. 그냥 많이 해요? 아니고 진짜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기왕에 하는 거 1등 하지. 2014년에 2등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3개년 연속 독보적인 일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왜 14년에 2등이 됐어? 안타깝게. 뭘까요? 근로기준법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뭐라 그랬냐? 주말 근무는 연평균 근로시간에 넣지 않겠습니다. 쪽팔리니까 점점점. 한국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치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연평균 근로시간 몇 등이다? 아, 이제 좀 기분이 편해지셨나요? 1등입니다. 독보적인 1등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데가 50%가 안 됩니다. 현재. 그럼 대한민국 근로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 이거야. 근데 그걸 안 넣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1등입니다. 그런데 그냥 통계치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 2000시간을 이상 일하는 나라가 3나라가 있어요. 3나라밖에 없어요. 239국가 중에서요, 여러분. 그 중에서 멕시코가 1등입니다. 2228시간. 대한민국이 2124시간. 2048시간에 그리스가 3등입니다. 자,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 전 세계에서 잘 산다고 다리 떠는 국가들이 50개가 모였어. 그게 뭐예요? OECD입니다. OECD의 평균이 1770시간입니다. 하루에 근무 시간을 8시간이라고 표준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평균보다 한 달 반을 더 일합니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죠, 여러분.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정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회사 다녔어요. 현대 다녔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지고 들어와서 또 해 뜨기 전에 이러니까 해를 못 봐요. 얼굴이 하얘지는 거야. 그 생활에 질렸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일을 안 하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OECD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독일이 1470시간을 일합니다. 제일 일을 안 해요. 근데 독일을 전 세계에서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독일이 축구만 못하지, 그죠? 독일이 축구 못하지 경제력으로는 전 세계 3등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일을 잘 안 한다 이거야. 1470시간.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무려 3달을 안 합니다. 정말 좋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면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뭐냐? 근속연수가 짧다 이거야. 회사를 다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제가 통계청 결과를 보고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대한민국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검증위원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통계청의 통계를 제가 거의 다 검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48살입니다. 여러분. 48살. 자, 100세 시대라는 상황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48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살고 싶대.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그냥 막 에이질 락도 있고 예를 들면 그죠? 히알라인 두번 모건 막 그냥 막 빼면서 여러 가지로 몸을 막 좋게 해가지고선 100세까지 간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를 48살에 나온다 이거예요. 작년부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3.8세입니다. 2년에 한 살씩 늘어나요.
그런데 은퇴 나이는 1년에 1년씩 줄어듭니다. 올해는 더 줄었을 수도 있어요. 은퇴 연수. 자, 그럼 우리가 여기 판서가 없지만 여러분들 암산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뉴스킨 사업자들은 뛰어난 머리를 가졌으니까. 83 빼기 48 몇입니까? 쓰셔도 돼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세요. 35입니다. 은퇴 이후에 35년이라는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을 내가. 그죠? 근데 또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중에 수득자 중에서 2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뭐 박수를 쳐야 돼 말아야 돼 잘 분위기를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2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거야. 이 반응 봐요 이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경사났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65세부터 200만 원씩 받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200만 원을 못 벌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5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20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을까요? 에쿠스 타고 그랜저 타고 제네시스 타다가 갑자기 모닝 주면 기분이 어때요? 그잖아요. 우리나라의 삶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근속연수가 48살 은퇴를 한다 이겁니다. 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도 지난주에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특강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고 뭐 이럽니다. 거의 무슨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처럼 써놨어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머리들이야. 근데 왔는데 99%를 취업한다 이거예요. 99%가 취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경영대 학장이 박철순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랑 얘기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와서 깨달아 이거야. 서울대 경영학과건 뭐건 경영학과에 왔으면 사업을 해야지 왜 자꾸 회사 밑에 들어가가지고선 노동자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자,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실업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다고 계속 6개월 동안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정수석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광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수치가 뭐냐?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몇 프로야? 딱 보니까 3.8이야. 이해가 되세요? 와닿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명 중에 3.8명밖에 취업을 못했다고?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이 수치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6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취업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맞는 수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수치가 아니죠.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뭐라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냐 이렇게 해놓고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겁니다. 탁상공론이지. 안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과 지식인들의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한 얘기들 그래놓고서는 그 안에서 무슨 제도 만들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은 동의하시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15에서 20% 사이입니다. 그죠? 진짜 취업도 요즘에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양대학교 특강을 갔는데 대기업 한양대학교 대한민국에서 엄청 좋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기업 몇 개 갔다고 경영대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LG전자 몇 명 합격 막 이런 진짜 개탄을 금치 못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다를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어. 48살에 내보내는 건 OECD 중에서 꼴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업률 높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런 회사를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데 뽑아주지도 않아.
이 현실은 대한민국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오늘 초대되신 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실업률 3.8%, 그 다음에 오늘 투잡을 구하고 있는 20대들이 10만 명 이런 수치들은요, 여러분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저 강의하기 전에 맨날 이 수치 외우거든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점 몇 이런 거 있잖아요. 2228시간 다 외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머릿속에 완전히 세팅이 됐지만 그만큼 정확한 정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두 번째는 중산층이 사라진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국가 경제가 튼튼하려면 중산층이 뛰어나야 돼. 근데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1980년대에 비해서 15%나 줄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코어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 삐끗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양쪽 끝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올리는 거를 양극화. 그죠? 양극화라고 합니다.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빚이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1450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도 안 와요. 그렇죠? 한 1억 이러면 크다 이런데 1450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1800만 가구가 있습니다. 한 가구당 83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졌어. 2명이 만나서 1명을 낳지 않아. 국가의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줄어요. 그렇죠. 한 세대가 지나면 국가의 인구가 반으로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부에선 난리가 났죠.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주니까 취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악순환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들은 적어지고 늙어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연금을 수득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일 안 하고 연금만 받는단 말이에요. 국가의 경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시는 아이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막 짊어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한 명당 8,300만 원씩 한 가구에 빚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에르메스백 진짜 비싼 거 하나 메고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극화 얘기할 때 제일 집중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주제로 얘기했다가 댓글이 폭발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집착하는 재산이 뭐죠? 부동산. 그렇죠. 이거 봐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집입니다. 내 집. 제 친구 중에 진짜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강원도에서 선생님을 합니다. 춘천에서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반 학생이 23명이래. 그래가지고 그 장래희망을 조사를 했대요. 장래희망을 했더니 1등이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건물주가 나왔다는 거야. 이거 약간 트렌드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선호하는 직업 순위 1등이 건물주래요, 여러분. 자녀 계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아이들이 압니까? 그죠?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 얘기를 제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23명 중에서 14명이 건물줄 썼대요. 연예인도 안 써요, 요즘에는 여러분. 정물줄 위에 건물줄에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일단 북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1000만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경제생활하는 사람이 750만입니다. 750만 사람 중에서 봉급쟁이들의 평균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간 집을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를 해봤어. 이걸 통계청에서 합니다. 할 일 없는 놈들이. 그죠? 통계청이 그런 걸 해요. 서울에 있는 평균 월급을 버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평균 집값을 살면 몇 년이 걸릴까 봤더니 16.1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집값 미쳤죠? 네. 그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다. 난 서울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전국 평균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월급쟁이의 평균 가격으로 전국에 있는 집값을 살려면 8.9년이 걸립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 100원도 안 쓸 때. 100원도 안 쓰고 서울에서는 16.1년의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강원도가 4.9년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와, 강원도라고 와봐.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4.9년 동안 100원 하나 안 쓰면서 월급을 모으셔가지고 집을 사셨다. 그러면 뉴스킨 사업은 성공할 뿐더러 그냥 월드 뉴스에 나오는 거야.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 채집, 수렵 뭐 이렇게 하면서 가내 수공업하고 홈스쿨링 하면서 애들 키우고 그렇게 해서 5년에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이거야. 근데 제가 이 뉴스만 내보냈으면 댓글이 별로 안 달렸을 텐데 어떤 뉴스를 같이 내보냈냐?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인 중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몇 채를 소유했을까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몇 채일 것 같아요? 한번 불러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냥 한번 상상해보자, 그냥 즐겁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파트를 가졌어요. 한 몇 채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부자라면. 몇 채야? 아, 이게 굉장히 흥분했어요, 지금, 유튜브가. 100채! 여러분들의 사업의 드림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시는 겁니까? 500! 업입니다. 800 다운. 네, 말씀드리자면 680채를 가지고 있다.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이 680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뉴스킨 호남연합회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서 강의했는데 갔을 때 얘기했어요. 혹시 680채 가지신 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처 좀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한 채 주신다고 뭐 그분이 그죠? 뭐 달라질 건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창원에 430채를 가진 사람이 2등으로 나타났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제일 많이 소유한 사람이 22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100원도 안 쓰고 16.1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삽니다. 그것도 보통 가격.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680채, 450채, 230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양극화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그맨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들이 정말로 최상위층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된다면 전 세계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또 슬프지만 현실 인식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부자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받는 부자를 뭐라고 하죠? 상속형 부자. 저희 아버지가 강의하실 때 이런 강의 많이 했었어요. 부모로부터 받는 건 뭐라 그래? 그래요. 유산. 집에 우산은 많지. 그죠? 집에 우산은 많은데 유산 조용하잖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산 상속형 부자가 있고 두 번째 바닥에서부터 그냥 탁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하죠? 자수성가. 자수성가. 여기 계신 분들은 10중 8구 자수성가형 부자를 꿈꾸시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상속형 부자가 많은 사회가 건강한 거야?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은 게 건강한 거야? 자수성가. 그렇죠. 자수성가가 많아야 건강합니다. 전 세계에 300억 이상을 번 사람들의 부자 지도를 보니까 70%가 아직까지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거꾸로 되어 있다. 상속형 부자가 70%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느끼나요? 정말 그런 것 같죠? 네.
우리나라의 1%의 부자가 우리나라 땅의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럴 것 같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통계치에 기반하고 또 뭐 자산연구원 같은 데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한국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답답해. 기뻐요, 여러분? 답답해요. 한국 경제의 현실 얘기를 듣다 보면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현실인식이 이래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진짜 일하기 힘들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한들 조직에서 살아남는 거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이 현실을 알아.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결혼한 친구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 다 이럽니다. 너 진짜 지금부터 네 일 해야 돼. 사업해야 돼. 자기 얘기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애들 때문에 이럽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진짜 존경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현실 인식을 하시고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훌륭하다고 보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남녀노소 나이가 불문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업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요 항상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0.013%의 확률을 뚫고 경영대 들어와서 취업하고 99%가 취업을 합니다. 경영대 130명밖에 안 붙습니다. 경영대 학생들이 99% 취업을 해. 그 노동자가 되기 위하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경주마들처럼 달리는 학생들보다는 여기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분들이 훨씬 더 100갑절, 1000갑절 더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실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키워드 스프링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스프링복은 항상 앞만 보고 뛰는 애들이죠. 아프리카에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절벽 밑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학자들이 뭐예요? 신기했겠죠. 쟤네들이 왜 죽을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단 폐사를 하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절대 자기네들이 절벽 밑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기가 힘든 조건이에요. 치타한테도 잘 잡아먹히지도 않습니다. 너무 빨라서. 근데 번식력도 어마어마해요. 집단을 이루면 힘이 세. 근데 얘네들이 알아서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죽는다 이거야. 그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죽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스프링복 현상은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스프링복 이펙트라고 하는데 2008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는 걸 이미 9개월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 몇 명들이 알았다 이거예요. 제가 경제 신문을 읽은 지 16년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저에게는 마치 열성적인 신도가 성경책을 읽듯이 저는 제 신도가 뭐냐? 제 그냥 신조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습니다. 정독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요한 회사의 주가까지도 매일 다 외웠어요. 뭐 삼성전자 45,800원 이런 걸 외웠었습니다. 미쳤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때 2008년을 기억해보자면 1월 1일자 그때는 쉬는 날이니까 2일자 그 신문에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전 세계의 경제 위기 전조가 보인다. 그러면서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면 기사였었습니다. 근데 2008년 10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어.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어?
10개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너무 웃겼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한 명씩 펀드를 들지 않으면 바보 명신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저희 아버님도 드셨어요. 미래에셋 인사이드 펀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거 수익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70%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죠. 이영건의 경제 포커스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에 대해서 미국의 행동경제학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스프링벅 이펙트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프링벅이 무리가 커지면 뒤에 무리 애들이 풀잎을 뜯다가 배가 고파져. 앞에 애들이 다 먹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떠야지. 앞에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있는 애들은 뺏기기 싫잖아요. 같이 뛰는 거야. 그러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다 같이 죽는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스프링벅 이펙트를 기억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뭐냐? 우리가 이러고 산다 이겁니다. 현실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면 그냥 뛰는 거야. 얼마 전에 수능이었죠? 수능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공부에 대해서 왜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업을 해요.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 스프링벅처럼 그냥 뛰어가고 있으면 비전이 없다 이겁니다. 나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리더가 되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저쪽으로 뛰어가지만 나의 신조는 이렇고 내가 봤을 땐 이러니까 난 여기서 그냥 있을게. 이게 나은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막 이끌려져서 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자녀분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건 안 되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왜 잘해야 되죠? 그렇죠. 자, 선택의 폭이 넓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자,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공부를 잘하면 어딜 갑니까? 좋은 대학에 가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나요? 네. 카드를 여러 장을 쥐게 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단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녀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집에 가면은 너 학원 갔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이러니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스프링벅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2015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뉴스킨에 진짜 아주 각별한 그런 감정이 있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강의를 한 기업이 뉴스킨입니다. 2015년 7월에 103호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버려진 아이였었습니다. 집 앞에 두고 가네. 아마 여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랠리 가거나 뭐 이렇게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웠었어요. 왜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 확실하게 저의 생각이 굳어졌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수원에 있는 남문시장에 버려진 아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을 때 60세가 넘으셨었어요, 어머님이. 그리고 아버지는 안 계셨었습니다. 문안동녀 집안에 60세가 넘는 그 어머니를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않은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막걸리집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막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학을 처음에 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때 처음 생긴 대학을 갔습니다. 명지대학교라는 데. 1회 졸업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긴 학교는 명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학교를 다니는 내내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됐을까 하다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막 뜯어먹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영어 정말 잘했습니다. 영어를. 그래서 SK에 입사를 합니다. 명지대학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가서 어떻게 하냐. 출근을 하면 다음날 오는 거야. 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면 다음날 오는 것이구나. 출근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는 1박 2일로 가는 거야. 저는 그거를 중학교 때 알았어요. 니네 아빠는 안 그래? 이러면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일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38살 때 이사가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5대 그룹 안에서 38살에 대리에서부터 모든 직급을 이명박 같은 사람들은 이제 2개 직급 특진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냥 하나씩 올라가서 다 밟고 올라간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조선일보 1면에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느낌 오시죠? 네. 저는 이렇게 인자하신 저희 아버님의 이 사진이 제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집 앞에 이제 산책하다가 저랑 6개월은 아니구나. 한 1년 정도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제 지금 컴퓨터에 바탕화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딜 가서 강의를 하거나 뭐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끄럽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시는 분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요, 여러분, 다 지나고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의를 하니까. 근데 10년 전에 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죽는 날까지 강의하다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2015년 1월부터는 아예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강의를 하러 갈 때 이렇게 멀쩡하게 옷을 입고 병원에서 나가요. 막 다 뽑고 그러고 간 다음에 강의하고 딱 와서 다시 환복하고 거기서 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눈물이 날라고 하네요. 박수 좀 주세요. 릴렉스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2015년 7월에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암이 너무 많이 전이 돼서 치매가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제가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한부예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러셔야죠, 여러분. 내일은 오셔야 됩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제일 걱정할까요? 그렇죠. 남겨진 사람을 걱정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이 1월부터 누워있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에 아팠던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저희 그 이영건 박사님 항상 뭐 얘기할 때 대한민국 0.01% 성공 리더다. 실제로 그 당시 때 프로야구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사람보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돈 버는 기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1월부터는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강의에 대한 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집에서 한 달에 필요한 돈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가정경제가 커지면 드는 돈이 커지죠. 집안에 자동차가 5대였어요. 예를 들면 1년에 15만 킬로씩 차를 탑니다. 에쿠스를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이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